윤희숙의 당당톡톡. 예, 오랜만에 비 오는 금요일인데요. 4월도 벌써 마지막 주말? 다음 주가 또 있나요? 서태지 이지아 소식으로 어저께 저녁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재밌는 건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일제히 이 기사가 무엇을 덮기 위한 기사인지 찾아 나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런 뭐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보면서 이 정부와 언론의 숨은 의도를 파헤치는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 돋보인 날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멋진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민중의 소리 애청자들과 함께 4월 22일 윤희숙의 당당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4월 27일 보궐선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한 분이 이제 김해에 김태호는 떨어져야죠,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혼자 띠매고 산에 걸어 올라가면서 쓰레기 줍는 장면 보니까 너무 너무 좀 약간 좀 가증스럽다고나 할까요? 그 화면을 봤는데 지금 뭐 빅4 야권연대 빅4 지역이 이제 뜨겁죠. 이제 4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말이 마지막 주말이죠. 선거하기 마지막 주말이라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 뭐 정당들 대표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저러한 분들이 다 총출동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에 다녀왔거든요. 일요일에 순천에 가봤는데, 그날 순천에서 야사당 대표들이 참가하는 집중 유세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벚꽃도 피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장날이어서 마침 이제 시민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그날 뭐 누구는 500명이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1000명이라고 그러고, 그 순천 시내의 중심가 시장골목 해서 상가들이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 중심가로 쭉 훑어서 순천의 야권연대 후보 김선동 후보 이제 유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야권연대 하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야콘 이러셨다는데 야콘 후보 야콘 농사 짓는 분들이 야권연대 뭐 야권 통합 이랬더니 야콘 이러셨다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요. 야콘이라고 뭐 한들 어쩐들 김선동만 알려진다 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순천에 유세 지원한 가는 분들은 농활도 많이 한대요.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김선동 후보 선전하는데 야콘 후보라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거는, 제가 순천 가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 주민분들 몇 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6명인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민주당 복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분들, 이분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정말로 뭔가 당선이 돼서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민주당이나 뭐 순천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면 그렇게 혼자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사람을 모아갖고 나와야 당선이 되지.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게 순천 시민들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선동 후보 나와가지고 김선동 찍기로 마음 먹었다고, 투표 등록하는 날, 후보 등록하는 날 보고 야권연대 후보라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후보들한테 좀 뭔가 좀 본때도 보여줘야 되고, 저렇게 막 우후죽순 나왔는데 뽑아서 당선시켜주면 이게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그렇게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한 30분 동안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순천에서 오래 사시면서 나름 이런 자부심, 지역에 대한 자부심,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당선시켜 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부심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난립하니까 좀 화를 내시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보니까 그 후보 중에 한 분
들이 또 이렇게 뭐 색깔론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론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유세 때 김선동 후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후보 뭐 이렇게 북한을 지지하는 동조하는 후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요? 이런 거 들으면.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 공약과 내용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지. 예, 그렇게 비방, 색깔론 가지고 비방하면서 선거하는 건 사실 막판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낼 카드가 없으니까 사실 색깔론으로 얘기하는 건데 본인 깎아먹는 거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렇게 선거 문화를 바꾸고자 노력해오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아주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했고 사실 그 순천의 김선동 후보는 민주노동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국민참여당의 후보, 진보신당의 후보이자 민주노동당의 후보다. 그래서 민주당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동영 의원도 와서 그런 지지 유세를 했는데 그런 민주당의 결단이 빛을 발하려면,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야권 연대를 한 이 결단이 빛을 보려면 이번에 이제 김선동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내년의 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뭔가 이런 야권 연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동 후보의 당선이 단순히 민주노동당의 의석을 하나 더 늘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야권 그런 연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잠시 후 충북 청원과 제천도 홍보를 좀 해달라는데요. 예, 충북 청원과 제천에 그 어떤 후보를 홍보해드릴까요? 청주 청년회님. 네, 후보님 이름을 또 올려주시면 제가 홍보를 해드리죠. 네. 예, 순천 상황은 그렇고, 예, 청원군 후보는 이강재 후보님이랍니다. 농민 후보인데요. 지금 이제 빅4 외에는 다른 군소 지역들 선거는 많이 잘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충북 청원군에서 열심히 지금 청주 청년회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본데요. 예, 이강재 후보님. 그리고 제천은 도의원 후보의 정희택 후보님. 예, 두 분 다 민주노동당 후보시죠? 예. 예, 청원이면 가덕도 투표하나요? 예, 투표한답니다. 화섬 노동자님 주변에 많이 홍보와 투표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이번 4월 27일 그 재보궐 선거에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이 색깔론 이제는 좀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맞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요. 투표 다 하실 거죠? 네. 저는 뭐 투표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투표하는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몇몇 기업이랑 지자체에서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시간을 늦춰주거나 아니면 또 퇴근하고 투표하러 가라고 퇴근 시간을 좀 당겨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네,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이 공무원들에게 성남시가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출근 시간 조정을 1시간 늦췄다고 하고요. 또 나우콤이라는 기업이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촛불대교 탄압도 받았던 기업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나우콤에서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겨서 빨리 퇴근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게 투표의 투자가 특정한 숫자를 상징한다 해서 이것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독려 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는 아주 개콘의 아웃시즌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개콘이 현실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선관위들 정말 아주 재밌어 죽겠습니다. 선관위들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 선거방해위원회 이런 별명 들은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독려해야지. 네, 정말 웃기죠? 투표가 투자가 특정 번호를 예, 소문 좀 내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아주 그냥 재밌어요. 개그 콘서트 작가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좀 하면서 소스 좀 얻어가시면은 아주 재밌어질 것 같아요. 현실이 훨씬 재밌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죠. 예, 그래서 이 투표 시간 조정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투표 시간 조정하자는 투표 시간을 현행 8시에서 밤 10시까지로 2시간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지금 현재 보궐선거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죠. 근데 사실 제가 주변에 보면 저희 이제 청년회 회원 모임 할 때도 보면 8시에 맞춰서 모임 오기도 되게 빠듯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8시까지 투표를 하러 가는 거는 실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난 오래되면서 정리해고자는 많아지고 신규 채용은 줄어들면서 이제 소수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퇴근이 뭐 10시, 11시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8시까지 투표 시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최대한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투표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영희 의원이 이제 발표한 대로 오후 10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만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꽤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리고 근데 왜 진작 이런 게 안 되나? 저는 이렇게 이거 누가 생각해도 좋은 얘기인데 왜 진작 이런 게 안 되나 해보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우려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를 아예 뭐 법에서 임시 뭐 이렇게 반차 이렇게 쓸 수 있게 아예 오후 근무 이렇게 빼준다거나 이렇게 보장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투표율이 낮다고 우려하면서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낮다고 우려하면서 실제로 투표할 수 없는 구조로 선거제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투표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서로 깨워주는 모닝콜 연대, 모닝콜 투표 연대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보궐선거 지역에 사는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의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놨다가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 6시부터 전화해서 빨리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독려하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의 소리가 특별히 아침 6시 방송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할 건 아니니까 방송해도 좋을 것 같고 보궐선거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문자 서비스, 모닝콜 서비스 꼭 해주시고 투표하신 분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 인증샷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